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10억 이상 대한민국의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테슬라와 코인,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것이었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억 이상 대한민국 자산가들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말고 무엇을 많이 샀을까요? 잠시 뒤 영상 뒷부분에 그거를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반면에 그걸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그 중간 부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 꼭 한번 정주행 해주시고, 자, 영상 뒷부분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요즘 가장 뜨거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데요. 아울러 테슬라 주식도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일론 머스크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가늠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영상 두 개니까 그것 영상 중간 부분, 뒷부분에 꼭 한번 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주간 동안 벌어졌던 것, 우리 경제 독립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테슬라 주가 400달러 갈 것. 자, 여기에 대한 전망은 가장 그 옷을 잘 입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바로 그 데나이부스죠. 데나이부스가 21일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종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그 수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이제 냈는데요. 자, 현재보다 17.8%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자,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지금 352달러, 장중에는 361달러를 이제 돌파를 한 적도 있는데, 자, 불과 이제 그 48달러 정도 올라가면 400달러 되는 겁니다. 자,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와 사이버캡과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황금 경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담한 전략적 제휴로 테슬라의 목표는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강조했는데, 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데나이브스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요. 자, 이제 한두 번 또 아웃퍼폼이 나오면 주가 400달러는 바로 정고점을 찍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고 서야 뒤늦게 그 뒷북을 친다. 바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그 제도권 모습인데요. 감사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해서 내년에나야 상반기 제도 개선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정책 당국이 지금 뒤늦게 움직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제발 그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평소 꾸준하게 경제 독립을 그 매일 또 매월 점검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 너무나 뒤떨어지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뒷북을 치는데요. 자,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눈앞에 있다는 기사인데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 되어버렸죠. 자, 이 잔잔한 그 물결이 파도로 변하기 전에 좀 잘 준비를 해서 그 물결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의 경제 독립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는 지금 1억 3,600만 원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화살표 보시면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여전히 마이너스 0.7%를 기록하고 있고, 자, 1년 전 대비해서는 4,950만 원 하던 1코인 가격이 현재 1억 3,8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초반에 좀 상승을 했지만 지금 숨고르기 이후에 그 2025년부터 본격적인 그 4차 반감기에 랠리가 시작된다면 이제 뭐 2억부터 10억 간다는 전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제 독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지금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이기 때는 가장 주목받는 가상화폐 중에 그 대장주기 때문에 잘 주목도 하고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이제 재미로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저 100원 하던 이제 도지코인이 현재는 662원까지 오른 상황이고, 현재는 624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의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은 1%가 채 안 되는 0.87%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도지코인 거래량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그 비트로도 유명한데 하루에 7천억 원을 번다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그 하루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을 버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그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이 마이크 세일러 회장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는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그 사업보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루에 5억 달러를 버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마이크 세일러 회장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그 사업보다도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4차, 5차 반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마이크 세일러 회장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마이크 세일러 회장의 중요한 비트코인 관련한 그 연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이제 마이크 세일러 회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는 33만 개까지 이제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전 세계 비트코인 2,100만 개, 그 중에 미국이 20만 개, 중국이 19만 개, 그리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3만 개니까 그 웬만한 그 미국, 중국보다도 이제는 이 그 마이크 세일러 회장의 기업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대단한 회사, 또 대단한 CEO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경제 독립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반드시 담아야지만 후회하는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신종 도지코인도 380배 폭등을 했다는 기사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머스크와 트럼프와 머스크가 그 시대가 되면서 민코인 투기 광풍이 이제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팬들이 그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2기에 도지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도지코인의 민코인이 더 이제 그 팬들로부터 그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팬덤에만 의존하고 변동성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이런 도지코인 등 다른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휴지 조각이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전액 다 잃어도 되는 그런 그 자금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도지코인은 그 머스크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띄우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 대선 이후에 테슬라 주식이 40대가 가장 많이 산 주식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자, NH투자증권이 고객 14만 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40대 테슬라 관련주가 무려 1,892억 원을 사들여서 굉장히 톱10에 이제 그 가장 많이 10위권 안에 테슬라가 1위를 당당히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자, 순매수는 60대 이상이 156억 원으로 최다였다고 하고, 자, 테슬라 주식 매수 매도가 여전히 이제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오래전에 테슬라를 산 사람들은 이익 실현도 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수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서두 첫 부분에 그 10억 이상 자산가들 의외로 팔란티어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놀랍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사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테슬라는 뭐 워낙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학개미들이 최애 주식이고, 또 여기 보시면 30대와 40대가 이렇게 1,800억 원 이상 가장 많이 산 최애 주식이 테슬라고, 또 매도도 지금 이익 실현차 많이 나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10억 이상 자산가들은 이미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팔란티어 역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사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위권에 팔란티어가 이제 이름을 올렸다는 게 이제 특이한 건데,
자, 10위권 내 유일하게 10억 원 이상대에만 포함이 됐다. 이 팔란티어가.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이 팔란티어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기사고, 팔란티어는 중간에 별표를 해놨는데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를 키워낸 것으로 알려진 피터 틸, 국내에는 이제 제로 투원 그 책의 그 저자로 유명하죠. 그 마피아 대부가 그 피터 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머스크와 함께 그 페이팔도 초기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피터 틸이 창업한 팔란티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요. 이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접한 관계가 테슬라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이미 보유한 투자자도 많은 만큼 차익 실현도 활발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말하는 거고, 밑에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팔란티어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AI 기반 군사 국방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번에 JD 벤스 부통령도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피터 틸 그리고 팔란티어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2기 때는 그 미중 무역 전쟁 외에도 그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방 매우 중요하고, 민간의 그 AI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AI 기업들이 결국은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분석을, 또 이제 민간도 계속 지금 팔란티어에 수주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제 그 국방부 정부기관을 넘어서 팔란티어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가 되면 팔란티어의 이제 그 주가 상승 여력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기사를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이미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물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팔란티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목하면서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주요 종목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은 1억 3,600, 이더리움은 47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테더는 1,393원, 솔라나는 35만 9,500원, 리플은 2,059원, 도지코인, 민코인이죠. 머스크에 61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살펴보면 도지코인이 놀라운데요. 무려 3조 7,959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91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6,375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 최근에 그 이더리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은 579조.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대장주인데 시가총액은 2,732조, 거래대금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규모인 6,129억 원이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주요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등 테슬라가 지금 352달러 기록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과연 400달러를 공략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지금 관심이 올라가고 있죠. 자, 2번 비트코인 이제 다음 주에 과연 10만 달러 1억 4천 돌파하느냐 초미의 관심사고요. 자, 별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난주에 공매도 공격 잠깐 받았었는데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번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주가는 뜨뜻미지근했죠. 그런데 다시 150달러를 향해서 순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관찰 대상 팔란티어와 아이온큐 64달러와 31달러. 자, 아이온큐는 그 양자 컴퓨터 선도 기업이죠.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분석 기업이고, 여러분이 요 중요 기업들 삼성전자부터 메타, 이런 애플 주요 비교 대상부터 정주화면으로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공지드립니다. 자, 이제 11월 30일, 11월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망의 2025년에 경제 독립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3일 경제 독립 TV에 정신을 담은 마일 라이프북 한 권 중정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본 이벤트 참여 방법은 3일 경제 독립 TV 총 3가지 멤버십이 있는데, 치킨 한 마리 3만 원, 커피 2잔 값 6,900원, 커피 한 잔 2,900원, 3가지 멤버십 중에 여러분이 형편이 되시는 한 가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멤버십을 가입하고 나서 그 참여 방법은 worldtoptv@gmail.com으로 여러분의 이름 가로하고 유튜브 닉네임, 핸드폰 번호, 정확한 받을 곳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11월 말까지
취합을 해서 12월 둘째 주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빠른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월 말 11월 초에 그 미리 신청하셨던 분들 좀 지겨우실 텐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2월 둘째 주에 일괄 작업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마일라이프북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우리가 그 적은 종잣돈 또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경제 독립을 이루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에 올라탈 수 있는 핵심 비법을 여러분이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마일라이프북인데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경제 독립 재테크 다이어리, 가장 빠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경제 독립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시스템 다이어리가 바로 마일라이프북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경제 독립도 이루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꿈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메일 주소 멤버십 가입 후에 worldtopPB worldtopPB @gmail.com 자, 이걸로 반드시 메일을 보내주셔야 그 가입 여부 대조 후에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도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는 점 한번 양해를 꼭 해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일라이프북은 이렇게 30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8분의 1 크기의 사이버 트럭을 보고 있는데요. 손바닥, 어른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같거나 큰 그런 크기고 양복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여성들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꿈, 또 2025년 대망의 2025년의 경제 독립에 여러분이 그 씨앗을 여기다 파종하고 그런 걸 체크해 나가신다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즐겁게 경제 독립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중에 이제 슈퍼리치 메모는 마일라이프북의 그 해설서 책자로 나와 있고요. 한국의 슈퍼리치 부자의 선택은 관련한 그 책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멤버십 가입 방법,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가입할 수 있고, 저도 이걸 통해서 경제 독립의 꿈, 행복한 100억 부자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그 캡이 2026년 최대 400만 대 양산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공언을 했는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토큰 베팅이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가 2025년 1월 20일 본격 시작되면 사이버 캡 출시 시기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그 FSD 완전 자율주행이 2025년 이제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면 이 테슬라 수량이 부족한 우리들한테 좀 더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옵티머스 봇이 이제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쯤이면 테슬라 주식이 최소 30배 이상 간다는 건데, 이미 이제 킴 카다시안 뭐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상의 유튜버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킴 카다시안 인플루언서가 이미 사이버 캡과 옵티머스 봇을 지금 본인의 계정에 올렸죠. 자,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제 이게 온다면은 그때는 투자가 많이 늦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경제 독립을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 경제 독립의 꿈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마일라이프과 함께 앞으로 10년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팔란티어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좋은 씨앗을 발굴해서 잘 세팅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업 못지않게 여러분이 그 실패하지 않는 경제 독립의 꿈 현실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그 1번 보시면 200배 상승 기회를 놓쳤는데요. 자, 여러분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그게 그 일론 머스크가 2009년에 그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요.
이 15년 사이에 테슬라의 성장, 그리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에 관련한 6개 기업의 성장을 보면 앞으로의 테슬라의 그 미래는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1번 200배 상승 기회를 놓쳤지만 2번 앞으로 최소 10배에서 30배 이상 이 기회는 절대 꽉 잡아셔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영상을 먼저 볼 건데요. 자, 비트코인은 그 뭐 지금도 비싸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그 답변이 될 텐데 왜 비트코인인지 왜 우리가 테슬라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이 짧은 영상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비트코인도 역시 1번 200배 이상 상승의 기회를 놓쳤고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2번 기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최소 10배에서 트럼프 2기 때 100만 개를 전략 자산화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새로운 혁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관련한 영상 잘 보시면서 이 젊은 분이 하는 얘기를 잘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영상을 여러분 자녀와 소중한 분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개의 영상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유튜브 비록 뭐 제가 그렇게 3일 경제독립 TV 작은 채널이지만 이 단 하나의 영상이 그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경제독립의 꿈으로 이끌 수가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 마음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제 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일라이프북 늦지 않게 다 함께 좀 많이 승선하셔서 2025년 희망찬 경제독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이어지는 2개의 영상 매우 중요하니까 끝까지 정주행해 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의 플랫폼에서 선거 이후 거래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거 다음 날 수요일에 거래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구매가 100% 증가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는 90% 이상의 고객이 비트코인을 플랫폼에서 인출해 자신만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투기 거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이너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그들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로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래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투기든 아니든 말이죠.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과 암호화폐가 점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융합되거나 전환되는 이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유일한 진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암호화폐에는 별로 확신이 없고 저희 사업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간주하며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이라면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를 원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저장하고 송금하고 청소를 결제하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가 앞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들입니다. 우리는 투기 거래소로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고객층입니다. 옵션 ETF와 MSTR 주식 같은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폐나 가치 저장 수단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든지 쉽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문의 시한 365일 전 세계 어디서나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강화하며 비트코인을 정부, 기업, 개인에게 더 나은 자산으로 만듭니다. 저는 항상 비트코인은 강세 요소들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비트코인은 더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화폐로서의 미래 버전을 위해 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이 주제에 대해 루미스 의원과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적 발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근본 이제 폐지와 동등한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있는 점은 바로 이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장에서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될까요? 아니요.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이겁니다. 1993년
미국은 아주 중요한 경제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는 당신의 금을 모두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죠? 우리는 근본이계를 포기하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2008년에도 미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한 대형 은행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발표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술과 혁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것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원칙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적 정렬을 가지고 있나요? 평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 그리고 개방된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이상이자 미국의 가치입니다. 이 자산은 15년 전부터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대중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이 자산에 의해서 4%만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산은 대중들에 의해 소유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산업을 지원하며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부채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타임스퀘어에서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야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스트라이크도 미국 회사이고 크라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더는 달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과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은 아직 엔비디아보다도 낮습니다. 그게 언제 더 커질까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자만심이 비트코인 구매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트코인을 사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인가요? 마이클 세일러와 자신을 비교하나요? 아니면 대학 룸메나 직장 동료와 비교하나요? 지난 15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1500년 동안도 이 말이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행동과 성장, 비즈니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선택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일부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이상, 기술, 혁신, 성장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산과 기술을 통해 촉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기업의 CEO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입니다. 자동차 팬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드스터의 경우 제로백이 겨우 4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직 배터리로만 움직입니다. 테슬라는 이르면 2011년에 전기 세단을 만들어 대중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우주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죠. 작년에는 NASA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옮기기도 했어 아닙니다. 그는 솔라시티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가정용, 기업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기업 일론은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 초기 멤버로도 유명합니다.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를 초대해서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찰리 당신의 팬이었어요. 혹시라도 일론 당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마이너스 남아공에서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나요? 남아공에서 태어나 공부를 하면서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제가 만든 첫 게임을 팔기도 했어요. 기술에 대해 공부하다가 깨달았는데 모든 혁신은 항상 미국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두 분 다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지만 결국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17살에 캐나다 여권을 받고 3주 뒤에 바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오셨군요. 마이너스 그 후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페이팔을 설립했고 그리고 15억 달러에 페이팔을 이베이에 넘기셨죠. 페이팔 이후 돈을 꽤 벌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칠 분야가 무엇일까
기술과 첫 번째, 고민했는데 인터넷 기술,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수단, 세 번째, 우주여행을 통해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엄두도 못 냈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페이팔로 충분한 돈을 모았기에 그 분야들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주 진출을 위해 스페이스X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해 솔라시티와 테슬라를 설립했습니다. 우주 진출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미국 정부나 NASA 같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어떻게 우주에 진출할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도 우주에 갈 수 있나요? 우주 진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 궤도 위에서 활동하는 분야와 지구 궤도 안에서 활동하는 두 분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대중들은 우주로 나가는 것과 궤도로 나가는 것의 차이를 두 분야를 잘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 궤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주선을 만들려면 마하 3 정도의 속도로 지구 궤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 양이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마하 3의 속도는 9단위의 에너지면 충분하지만 마하 25의 속도는 625단위의 필요한 에너지 규모 차이가 10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궤도 안에서 활동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궤도에 진출하겠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처럼요.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도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는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죠. 스페이스X는 어떤가요? 궤도 진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본도 훨씬 많이 투입되고 계속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우주선을 궤도로 보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정말 큰 이정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보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공위성을 궤도로 보낼 것입니다. 로켓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로켓과 항공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켓이 아니라 발사 서비스를 팔죠. 올해 말에는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합니다. 팔콘 9이죠. 팔콘 9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당신은 민간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특히 그동안 규모와 관련된 이유로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말이죠. 민간 기업은 최적화에 매우 능숙합니다. 정부보다 훨씬 좋은 성과와 혁신을 거두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기초과학이나 연구와 같이 정부의 활약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이전의 우주 산업에 큰 혁신이나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사업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정말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로켓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우주 산업에 대한 장벽은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산업에 발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로켓을 전공한 건 아니지 않나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리학과 로켓 공학은 다르지 않나요? 기본 개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통해 기본적인 토대를 배웠어요. 물론 따로 공부해야 하긴 했죠.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오후에 로드스터를 운전했습니다. 이 차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실리콘밸리의 반응이 최신 기술과 성능 등 모든 것이 있는 차니까요. 혹은 최신이라면 무조건 사는 부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 중요하고요. 현재 테슬라는 어디까지 발전했나요? 어떻게 전기로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나요? 테슬라의 제로백은 3.9초입니다. 스포츠카와 다른 모든 차를 통틀어도 로드스터는 독보적입니다. 탑기어 테스트에 따르면 테슬라 로드스터가 포르쉐의 GT3를 이겼습니다. 대단하네요.
로드스터 스포츠 버전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 좋은 스포츠카가 테슬라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전기차 세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테슬라의 가장 큰 목표이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혁명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연못은 망가지겠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기와 바다 환경이 오염되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스는 고갈되고 있지만 인간은 바로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이 전기차인 거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테슬라 로드스터의 에너지 효율이 스포츠카도 아닌 토요타 프리우스보다 2배 높은 이유는 전기 엔진이 본질적으로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드스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좋은 전기 엔진은 에너지 효율성이 거의 90%입니다.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1718% 정도이며 대부분은 열로 빠져나갑니다. 2.5갤런 정도의 가솔린을 채워 넣어도 반의 반도 안 되는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전기차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산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미래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도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전기차의 시대가 될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데 왜 처음 출시한 것이 로드스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데요.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원래 새로운 기술은 비쌉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는 일단 기술의 구현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술 구현에 성공한 후에는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의 장난감과 비용이 낮아져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도 스타트업입니다. 수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을 수도 없었고 1년에 몇천 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차 가격을 낮추려면 생산량을 높여야 하죠. 기술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문제와 새 기술 문제 모두 있었죠. 그래서 일정 규모까지 회사를 키워야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 시스템의 버그를 잡아내고 제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실수도 없어야 했죠. 그렇다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기술의 발전을 계속해 나갔나요?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대의 로드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전기차 세단도 발표했습니다. 성능보다는 기능에 더 중점을 맞추었으며 가격도 5만 달러 정도의 절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되죠. 2010년에는 로드스터 생산량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요? 1,000대 정도가 될 거예요. 세단은요? 세단은 2년 뒤에 출시될 것입니다. 2011년 정도가 되겠네요. 세단의 예상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2만 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10만 대의 생산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세단을 2만 대 정도 만들고 다양한 버전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SUV 전기 세단도 계속 발전시켜 3만 달러짜리 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만드는 차뿐만 아니라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도 도울 것입니다. 최근에 다임러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성공 운전 기술
전기차 혁명을 최소 5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전기차 혁명을 앞당기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훌륭한 전기차 회사가 되는 것이 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잘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테슬라를 설립했나요? 기존의 자동차 기업과 협력하면 되지 않나요? 파괴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죠. 어떤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레리와 세르게이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인터넷 기업도 많은데 왜 구글을 만들었나요? 여전히 일론 당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들에게 돈만 많이 받으면서 정작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죠.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목표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았을 당시엔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당시엔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 1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면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바로 허리케인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변수 때문에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했는데 많은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회사에 정말로 돈이 없었고 생존이 달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괜찮습니다. 3분기에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로드스터의 성공 덕분인가요? 그 외에도 다임러 같은 자동차 기업의 파워트레인을 공급합니다. 다임러의 스마트를 전기차로 만드는 원래부터 전기차로 설계되었어요. 배터리만 해결되면 가능한 문제였죠. 1년 반 전에 다임러와 만나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과의 협업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작은 자동차 스타트업이 우리와 협업을 한다고 이와 같은 태도였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설득하나요? 차를 한번 타보고 기술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다임러는 다른 기업들과 달랐습니다. 한 번은 다임러의 R&D 리더인 웨버를 만나러 인도로 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제게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고 싶지만 충분한 자본과 자원이 없어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로 움직이는 스마트를 제안했습니다. 스마트는 원래부터 전기차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 얼마나 오래 협업할 것인지 웨버는 프로토타입만 가져온다면 협업을 오래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팀이 대단했죠. 40일 뒤 그들이 테슬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 전기차를 그들은 정말 좋아했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협력해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 후에 테슬라와 다임러는 R&D 계약을 그리고 결국 스마트 전기차 1,000대를 공급하고 만약 제품에 만족한다면 더 많은 차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접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로드스터는 어떤 사람이 살까요? 차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오너들이 구매할 것 같습니다. 로드스터가 실제로 람보르기니보다 빠르잖아요. 그 어떤 차보다도 빠를 것입니다. 물론 몇백만 달러 슈퍼카들은 이기기 힘들겠죠. 페라리 엔조 같은 슈퍼카 말이죠. 하지만 웬만한 스포츠카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기도 쉬워요. 아주 높은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원한다면 로드스터가 유일한 나올 세단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관리나 운영 비용도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본인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나요? 저는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논란이 저를 따라다녀요. 큰 목표에는 언제나 비판이 따라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기업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실을 로켓을 만들고 있죠. 앞으로 2년 뒤엔 무엇을 할 건가요? NASA가 무엇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올해는 NASA가 유인 우주선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백악관은 이미 유인 우주 비행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을 소집했으며 그들은 몇 달 안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중 일부가 스페이스X에 유리한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안이라는 것이 만약 스페이스X가 해내지 못한다면 2010년 이후에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직접 우주에 갈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가고 싶긴 한가요? 만약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진작 우주에 갔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가고 싶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가고 싶어 하나요?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고 하긴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우주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게 거의 힘들어진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들 때문인가요? 아이들도 있고 회사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 보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면 단순히 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성공이 많은 성공이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